첫 시간에 멜라니 클라인 가지고 우리가 90분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을 지금 이번 시간에 다루는 거예요. 죽음 본능과 시기심이니까 아까 시기심 우리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죠. 두 장, 죽음 본능과 시기심. 네. 클라인과 그녀의 제자들은 프로이드의 죽음 본능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죽음 본능은 삶에 대한 증오이다.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간의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거죠? 예. 본래적인 충돌이 있다는 프로이드의 이론은 모든 개인이 해체 상태, 즉 죽음의 침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죽음 소망과 생명 소망 사이에서 분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 시글은 잭 런던의 소설 마틴 이든의 마지막 구절에 관해 언급했다. 주인공 마틴은 자살하기로 강물에 뛰어들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헤엄을 치고 말았다. 입에 물이 잠기는 것을 느끼는 순간 반사적으로 물 위로 떠오르려고 두 손을 휘저었다. 그는 이것이 살려는 의지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 순간 자신이 경멸스럽게 느껴졌다. 이 경험은 삶에 대한 증오 또는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소망에 대한 조롱과 경멸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주인공은 살려는 의지를 경멸했다. 프로이드는 그러한 투쟁이 모든 개인의 발달을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죽음 본능은 죽음 그 자체를 향하는 욕동으로서 주체의 생명과 살려는 소망을 공격하며 자기를 향한 파괴성의 근원적 형태라고 보았다. 클라인, 요하의 첫 움직임들 중에 하나는 내부의 본능적 위험에 대한 공포로부터 온다. 요한은 이러한 본능적 위험에 대한 공포를 모두 대상에게로 옮겨놓는 것으로 그리하여 내부의 위험을 외부의 위험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가능한다. 클라인은 프로이드를 따라 죽음 본능이 외부 대상에게로 전가된다고 서술한다. 이때 요한은 자기 지향적인 파괴성 대신에 주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대상을 경험한다. 그러나 나중에 클라인은 주체의 생명을 파괴하고자 하는 공격성뿐만 아니라 주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대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또 다른 공격성의 상태가 존재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파괴적 충동에 대한 그녀의 초기 견해를 정교화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 시기심과 질투의 개념을 구분함.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나누고 가보죠. 우선 아까 한나 시글이 얘기한 것 소설에서 자살하려고 강물에 뛰어들었지만 물이 차는 순간 우리는 헤엄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여기서는 죽음의 본능과 삶의 본능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아주 예를 들어준 거죠. 근데 이 죽음 본능의 이론은 꼭 프로이드가 제기하긴 했지만 프로이드가 충분하게 이 이론을 정교하게 납득시킬 만한 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죽음 본능 이론은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인데 프로이드를 따르는 사람 간에 제자들 간에도 이 이론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 버렸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이지만 모두가 따르는 이론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프로이드의 죽음 본능 이론을 누구보다도 극대화, 가장 철저하게 프로이드가 제시했던 죽음 본능 이론을 임상적으로도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이론상으로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발달시킨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기선 멜라니 클라인이죠. 그래서 죽음 본능에서 여기서 두 가지 예를 설명을 하고 있죠. 원래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이 죽음 본능을 외부에
투사해서 자기 안에 이 죽음 본능을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 안에 끌어안을 수 없어서 외부 대상에 투사하는데 외부 대상이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무서운 대상들, 그게 내면화되더라도 내적 대상 자체가 굉장히 박해적인 대상이 되겠죠. 외부에 있는 대상이라 밖에 있는 대상이라 내 죽음 본능을 처음 투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나쁜 대상,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어떤 공격성 이론이 초기의 이론이죠. 박해 불안을 가져오는 이런 공격성을 초기에 이론화했는데, 그래서 박해불안, 편집분열적 자리에서의 박해불안을 일으키는 것은 이런 공격성이죠. 자기 안에 죽음 본능을 외부에 투사했는데 그 외부 대상이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이나 죽음 본능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외부 대상이 무섭고, 이 외부 대상을 다시 자기 안에 내면화하더라도 내적 대상 자체도 외부 자기가 투사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대상이 되죠. 그래서 박해하는 대상이 가득한 세계가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죠. 분열적 이런 자리들, 편집 분열적인 자리에서 이런 공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클라인이 나중에 얘기하는 것은 이 시기심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런 공격성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대상. 그래서 어떤 면 생명에 대한 공격성인데 이걸 극대화시키자면 생명을 보호해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생명을 지탱해주는 대상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대상을 공격하는 것도 같이 가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방법은 자기의 생명 서포트 시스템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어떠면.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기에게 생명을 준 대상, 그리고 생명을 유지해주고 계속해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대상에 대한 무서운 공격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기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울적 자리에서의 불안은, 우울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이런 시기심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보복당할까 싶었어요. 보복당할까 싶은 것도 있지만, 근데 그 보복당할 것은 편집 불안이 대부분이죠. 내가 무서운 대상을 공격하게 되면 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시기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공격하는 마음이 시기심이에요. 그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유아의 심정이라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몸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이런 엄마를 자기가 엄마가 가진 거 다 뺏어버리고 엄마를 없애버리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대상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우울적 자리에서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에 대한 염려예요. 자기의 공격성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대상을 해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내 판타지 속에서 해쳤던 그 대상이 정말 죽어버렸는지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공격성의 대상들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염려, 불안, 사랑,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우울적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집적 자리에서는 자기가 중심이죠. 자기가 공격당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인데, 우울적 자리에서의 우울적 불안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자기가 공격해서
그 대상이 손상되고 사라져버리지 않았을까? 그 대상이 죽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집적 자리에서의 불안과 우울적 자리에서 불안의 종류가 크게 다르죠.